저의 시험 보기 전 꿀팁은요, 저의 실기 공부법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이에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말씀을 했다시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합격 후기를 찍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곳은 일단 주방이에요. 딱히 마땅히 찍을 데가 없더라고요. 집에서는 딱히 뭐 찍을 곳이 별로 없어서 뭔가 좀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 밖에 구름이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짱이에요. 먼저 오늘 영상은 Q&A 식으로 일단 영상을 찍을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의 필기 공부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필기 공부를 1월달부터 5월 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 기간을 맨날 공부한 게 아니라 주 3, 4회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약 2달 반 정도 공부를 했고, 저는 개념서로 먼저 공부를 했어요. 저는 어떤 책을 사용을 했냐면은 이 책입니다. 저는 신화공 개념서를 샀어요. 이걸로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이걸로 공부를 해서 이게 약 2달 정도 공부했고, 이제 신화공 책을 보시면은 맨 뒤에 3개년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를 2주 정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도움이 됐는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 필기 개념서가 딱히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몇 개 기억이 나는 나긴 나는데, 제 생각에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필기 공부법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에 문제 2회를 풀었어요. 네. 저는 이제 2회를 풀어서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갔죠. 저는 필기 시험을 딱 한 번 봐서 한 번에 붙었어요. 저는 솔직히 운이 좋았어요. 일단 먼저 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과목이랑 2과목, 3과목이 있는데, 이제 저 1과목에서 65점 맞았고, 2과목에서 50점 맞았고, 3과목에서 6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평균이 딱 60점이고요. 이제 60점 아래면은 이제 불합격인데, 저는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의 필기 합격은 진짜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실기 공부법은요, 저의 실기 공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학원은 못 다녔어요. 학원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다니는 상태이고, 이제 인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인강을 알아보니까 이제 아이팀 버팀목이라는 좀 유명한 인강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인강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4단계는 부가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일단 1단계는 무작정 따라하기고, 2단계는 이제 더 공부할 사람 하라 이거고, 3단계는 이제 좀 모의 문제들이 있고, 4단계가 또 있긴 한데 4단계는 엑셀 파트만 계속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기로 따고 싶어서 1단계 다음에 3단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1단계 무작정 따라하기 할 때는 저도 진짜 막막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엑셀이라는 거는 저는 좀 알긴 알아도 엑셀 파트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스 마스터 자격증은 있긴 한데, 그게 제가 3년 전에 딴 거라서 기억도 하나도 안 났고, 그래서 거기 있는 엑셀이랑도 완전 차원이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다음 SS 과목은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거를 통해서 좀 처음 아는 과목인데 처음엔 진짜 어렵다고 느꼈어요. 일단 그랬습니다. 일단 그랬는데 이제 그 인강을 통해서 진짜 좀 쉽게 접근되고 그랬어요. 일단 이제 저는 이번에 영상을 찍는 게 실기 위주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본격적으로 지금 저의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엑셀과 SS 다 총 그 인강 시간을 120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120시간 다 듣는다고 해서 제가 잘 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막했어요. 저 혼자서 공부를 했어야 됐고, 먼저 엑셀 공부는 일단 인강을 한 번씩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인강으로 다시 부가적으로 다시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은 게 일단 함수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함수 부분은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SS라는 과목은 오히려 계속 해다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S는 이제 좀 오히려 더 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험 보기 이제 일주일 전에 시간을 재면서 풀어봤어요. 저는 똑같은 문제를 처음에 한번 풀고 다시 두 번째 때 똑같은 문제를 다시 시간 재서 풀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좀 계속 제 실력이 늘었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느낍니다. 저의 실기 시험 신청은 총 5번을 신청을 했어요. 후기도 그렇고 그 인강 선생님도 연달아 2, 3회 정도는 한번 시험을 보라고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2, 3회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주는 두 번을 연달아 신청했고 나머지 한 주는 한 번, 나머지 한 주는 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3번의 시험은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봤고요. 뒤에 있는 2번은 부천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 첫 시험 때는 제가 함수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맛보기로 생각하자 해서 저는 이제 엑셀 파트에서는 많이 틀렸고 SS에서는 오히려 한 문제 빼고 다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늘 촬영한 기준으로 결과가 미리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점수가 65점이었어요. 엑셀에서. SS는 점수는 안 알려주고요. 합격하면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함수 부분에서 역시나 다 말아먹었고 이제 앞에 또 뭐 몇 문제 또 틀렸나봐요. 저는 근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시험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인강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그 인강이 좀 옛날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해야 되나? 좀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인강이 도움은 됐지만 좀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느낌이어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실기 개념서도 샀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최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채점 프로그램 이거 채점 프로그램을 깐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자 해서 실기 최신 기출 문제를 이거를 풀어봤어요. 그 당일날에 풀어보니까 진짜 시험 봤던 느낌대로 이제 난이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비슷해서 그래서 괜찮네 하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첫 시험 때 그렇게 이제 봤으니까 그 다음 날에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두 번째 시험 때는 이제 엑셀이 오히려 한 문제 빼고 다 맞은 느낌이고 SS가 17점 감점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두 번째 시험 기준으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때는 할만했다 이 생각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딱히 별로 어려운 느낌은 나진 않았다 이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준으로 이제 저는 저의 실기 공부가 3주 만에 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때는 오늘 사실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세 번째 시험도 아예 합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결과가 보니까
엑셀이 55점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엑셀에서 제가 2문제는 못 풀었거든요. 함수 문제에서. 근데 나머지는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저장 버튼 안 눌렀나 봐요. 저장 버튼을 안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점수가 빵점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졌다 라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근데 SS는 통과했고, 그리고 아직 4번째, 5번째 시험 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서울상공회의소랑 부천상공회의소 둘 다 시험 본 바로 이제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천상공회의소가 더 쉬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좀 많았어요. 네이버 블로그든 아니면 유튜브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지방 상공회의소가 좀 서울 상공회의소보다 좀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거리가 좀 가까우시면은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의 시험 보기 전 꿀팁은요, 바로 마카롱이에요. 너무 뜬금없죠? 저는 근데 항상 그 마카롱을 먹고 항상 시험을 보러 왔어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마카롱 집이 저랑 잘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좋아하고, 일단 보통 사람들 초콜릿을 많이 먹잖아요. 저도 진짜 초콜릿 좋아하는데 저는 시험 볼 때는 항상 마카롱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엑셀 파트에서 시험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완전 개꿀팁이에요. 문제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1-1, 문제 1-2, 문제 1-4, 2-5, 그 다음 3-1, 3-2, 그 다음 4-1, 그 다음 4-2,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문제 1-3, 그리고 나머지 함수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진짜 시간이 더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어떤 유튜브님께서 합격 후기를 이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았고, 저는 그게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진짜로 시간 효율 짱이에요. 진짜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왜 마지막 1-3을 왜 앞에 먼저 풀지 않고 뒤에서 푸는 이유가, 저는 조건부 서식 문제가 너무 저랑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틀렸어요. 저는 항상 그 문제는 항상 틀렸기 때문에 항상 뒤로 이렇게 하고 거기서 항상 시간을 잡더라고 제가. 그래서 첫 시험 때 말아먹은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프로 시점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저는 오히려 프로 시점 문제를 더 재밌게 공부했고, 그리고 프로 시점 문제를 더 접근하기 더 쉬웠어요. 그 이유는 제 과가 전자과긴 한데 시언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2-5 문제랑 이제 4-2 문제는 저한테는 오히려 좀 쉬웠던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문제 2-5에는 이제 if문이랑 select case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형을 좀 잘 아시면은 더 쉬우실 거고, 다음 문제 4-2에는 이제 그것도 유형이 한 2개에서 3가지가 있어요. 계속 푸시면은 자기 걸로 만들어지니까 진짜 저는 그 문제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버리신다 해도 문제 4-2의 1이나 3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4-2의 2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그건 과감히 포기하셔도 돼요. 대신 함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맞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떤 시험이든 다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질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 점수 계산을 해요. 전 점수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은 내가 틀릴 것 같으면 그걸 계산을 먼저 딱딱딱딱 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고, 시험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 다 맞는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다음 SS에서도 이제 프로 시점 문제들이 있고, 매크로에서도 뭐 이제 조건 들어가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SS는
처음은 좀 막막하고 그런데 오히려 계속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더 쉬워지는 느낌 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엑셀에서 많이 틀리고 좀 어려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좀 반대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SS는 여태까지 시험 지금 3개 발표 났잖아요. 다 통과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SS는 진짜 할만하다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가 이제 1급을 본다 해서 저는 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따도 되고 안 따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 주위 친구 한 명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을 많이 줘요. 걔가 진짜 좋은 친구인 게 저한테 어느 자격증을 따라 어느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회사에 뭐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걔는 2급을 필요해서 2급을 딴 거고 저는 다른 회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1급을 딴 케이스라서 그 친구 덕에 딴 것도 있어요. 정말 그 친구는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항상 저한테 뭐 알려주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공부냐면은 저는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원래 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준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걔도 지금 공부하고 있긴 한데 걔는 이제 실기 공부하고 있고 저는 필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공부든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저 진짜 머리 빡대가리거든요. 진짜로 저 남들보다 2~3배 열심히 더 해요. 진짜 저는 그래야지 제 걸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그게 습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땄으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꼭 화이팅!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제 주위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사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대단하다 이 생각은 많이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주위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약간 대단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든 열심히 살아왔던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자격증을 따든 뭐 어떤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는 느낌이야. 나는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계속 열심히 하나 이 얘기가 결론은 그 말이다 이거지.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 나 친구로서 얘기해주고 싶었어. 파리가 왜 있지? 우리 집에? 안녕.